이재명 대표 또 조국 전 대표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무슨 불구속 수사 원칙, 재판전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윤 대통령에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사실 단 15글자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일축을 시켰는데 네네. 사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600자 하나 되는 사유를 적시를 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와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 불공정을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 절차 자체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마약을 수사하는 형사들까지 동원해서 1000여 명의 형사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관제를 둘러싸고 이 55 경비단의 어떤 뭐 불법 공문서 위조 같은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무리하게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네.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또 어제 YTN에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부터 도망을 갔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야당 의원이 물었을 때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사실을 인지를 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한 사실을 이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영장에 10쪽밖에 안 되는 영장에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도 황당한데 또 이런 것들을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또 뭔가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또 법리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아까 저희가 쭉 얘기를 했고 이제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수처 해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한 이 공수처 제도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와 역할과 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만드니까 이 애매모호한 규정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온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우리 성 부회장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공수처기 때문에 네.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다면은 국민들께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혼란을 드렸다라는 유감의 말씀도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지금 약간의 법적 미비점 그리고 약간의 역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없는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사법부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에.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결국 사법부에게 최종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 법원 내부에서 자꾸 어떤 부장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의문 제기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사법부입니다. 지금의 두 번의 체포영장 발부, 한 번의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체포 적부심 기각, 그리고 이번에 그 구속 기간, 그 연장에 대한 기각 판정 속에서도 6명의 판사가 그 공수처가 이 수사한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 정도로 판결을 내려줬으면 수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수처를 해체하자, 이후에 논의해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자꾸 지금의 재판 과정 속에서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 보십시오. 여기 잘못된 기관입니다. 잘못된 수사입니다. 위법합니다라는 자꾸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이 단서를 단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결국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예. 이 정도로 논쟁까지는 제기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존중하는 태도를 좀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발언 드리자면 이건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두 차례 이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갔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저희가 그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는 그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법부가 판단한 절차를 번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도 사실 극좌 유튜버인 김어준 씨를 팔로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 헌법소장을 팔로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날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엄밀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재판 과정이 이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예. 보란 듯이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이틀 일한 방통위원장을 또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 국민의힘이 만드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갔을 때는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런 발언 자체가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예.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의 체포 구속 기한 연장에 기각할 때도 공수처와 이 검찰의 이 그 권한에 대해서만 명확히 이야기한 것이지 예. 공수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공수처의 그 권한을 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